안녕하세요. 지게책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아기입니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은 많이 읽었는데 읽어도 계속해서 나오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이죠. 대략 90여 권이나 썼다고 해요. 가가 형사가 등장하는 시리즈는 현재까지 총 10권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20대였던 히가시노 게이고의 두 번째 장편소설 졸업이라는 소설에서 처음 등장한 가가 교이치로 형사가 주인공입니다. 그는 냉철한 머리, 뜨거운 심장, 빈틈없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범인을 쫓지만 인간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있는 교사 출신인데요. 가가 형사는 히가시노 게이고가 30년 가까이 시리즈물로 등장시킬 정도로 가장 애정을 갖고 있는 캐릭터이자 작가 자체의 페르소나라고 하는데요. 가가 형사 시리즈 중에 제가 이번에 읽은 아기는 그중 가장 뛰어나다는 평을 받는다고 해서 기대감을 갖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소설의 줄거리를 말씀드릴게요. 베스트셀러 작가 히다카 구니히코는 캐나다로의 이민을 앞두고 자신의 작업실에서 살해된 채 발견됩니다. 그를 발견한 사람은 그의 아내 리에와 그의 중학교 친구이자 아동문학 작가였던 노노구치 오사무이. 베스트셀러 작가의 살해 소식은 단숨에 언론의 관심을 끌고 이 사건은 가가 교이치로 형사가 맡게 됩니다. 목격자 증언을 위해 노노구치를 만나는 가가 형사. 둘은 예전에 따로 인연이 있었는데요. 가가 형사는 형사가 되기 전에 교사 생활을 했다고 했는데요. 사회 과목으로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었는데 그때 문학교사가 노노구치였어요. 학교에서 함께 근무했었는데요. 오랜만에 사건으로 마주한 두 사람. 노노구치는 자신이 봤던 일과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가가 형사에게 말해주는데요. 말보다는 글이 편했던 노노구치는 며칠간의 일을 수필 형식으로 기록하기 시작했고 그 수필을 가가 형사에게 보여줍니다. 둔기에 머리를 맞고 전화기에 목이 감겨 교살된 피해자. 범인을 열심히 탐문하는 형사들인데요. 히다카가가 전에 쓴 소설 중에 수렵 금지구역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의 내용이 실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했었어요. 그 사건의 유족이 계속해서 항의를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그 유족도 알리바이가 확실해서 범인의 목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노구치를 조사하던 중에 노노구치가 범인이라는 것을 가가 형사가 알아채게 돼요. 노노구치는 여러 트릭을 만들어서 자신이 범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지만 형사들은 끝내 그가 범인임을 알아챕니다. 이렇게 소설의 초반에 범인이 밝혀지고 나서는 중반부터 가가 형사가 그의 범행 동기를 알아내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노노구치의 집을 수색하다가 그동안 히다카가 내왔던 베스트셀러들의 원고들이 발견이 되고 그리고 미혼이었던 노노구치의 집에서 에이프런과 여자를 위해 포장한 선물 그리고 여행 계획서 같은 것들이 발견되면서 마지막에는 사진까지 발견되는데 그게 바로 히다카의 죽은 전처인 하츠미의 사진이었어요. 이 증거물들을 가지고 노노구치를 체포하고 취조하던 중 노노구치가 배를 잡고 아파합니다. 알고 보니 그는 이미 암 말기 환자였고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회생 확률은 반반인 정도였어요. 병원에 입원하게 된 노노구치, 그리고 가가 형사는 증거물을 가지고 추리를 하며 노노구치에게 범행 동기를 캐냅니다. 그렇게 소설의 중반부에는 노노구치가 다시 한번 글로써 그간의 모든 진실을 밝히는데요. 노노구치가 말한 진실은 생각보다 긴 악연이었습니다. 노노구치의 수필에 따르면 중학교 동창이던 히다카와 성인이 되어 다시 만나게 된 노노구치는 작가를 꿈꿔오며 혼자 써왔던 소설을 그에게 보여주는데 그 뒤로도 히다카의 조언을 받으며 둘은 자주 만나는 사이가 됐고요. 노노구치가 쓴 소설에 대한 히다카의 평은 인색했지만 계속해서 응원을 해주었고 솔직히 출간은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노노구치가 히다카의 전처인 하츠미와 서로 끌리는 사이가 되었는데 어느 날 하츠미가 남편이 눈치챈 것 같다며 외출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노구치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칼을 들고 히다카의 집에 몰래 숨어들었는데 그걸 히다카가 어떻게 알았는지 몰래 들어오는 노노구치를 막았고 그때 촬영된 그가 침입하는 비디오와 노노구치에게 뺏은 칼을 빌미로 협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실 노노구치가 히다카에게 보여준 소설들은 다 흥미로웠다며 고스트라이터 제의를 했고 큰 약점이 잡히게 된 노노구치는 어쩔 수 없이 그동안 썼던 소설들과 현재까지 연재한 소설들을 본인이 다 써왔다고 고백하는데요. 그리고 그 사이 하츠미는 집 앞을 나섰다가 트럭에 치여 죽게 되었고 하츠미가 죽고 난 후로도 계속해서 7년간이나 이렇게 끌려오다가 결국에는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자백합니다. 캐나다로 보냈던 짐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 짐들 속에서 침입하는 영상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와 지문이 묻은 나이프가 발견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히다카가 아닌 노노구치가 그동안의 모든 소설의 원작자였음이 밝혀집니다. 근데 이렇게 평범하게 끝난다면 베스트셀러가 아니겠죠. 그래서 계속 소설을 읽었는데 내내 노노구치를 조사하던 가가 형사가 문득 그의 오른손에서 갑자기 생긴 굳은 살을 발견하고 다시 한 번 더 히다카와 노노구치의 중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둘의 주변 인물들을 탐문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소설의 후반부에서부터는 가가 형사가 여러 사람들을 찾아가 탐문하는 10개의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그들의 동창들과 선생님, 주변 인물들을 파악해 본 결과 왕따가 있었고 주동자가 있었습니다. 그 주동자는 소설 수렵금지구역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자 현재는 죽었고 그 주동자가 여학생을 성폭행하는 사진 한 장이 등장하는데 여학생이 저항을 하지 못하도록 잡고 있던 인물은 바로 노노구치였어요. 현재까지의 수사상에서 히다카가 심성이 못된 인물로 묘사가 되었었는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히다카가 나쁜 인물이 아니라 노노구치가 나쁜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는 불꽃놀이를 만드는 장인을 주제로 쓴 소설이 있었는데 영감을 얻게 된 실제 불꽃놀이 장인을 찾아가 나누는 대화인데 장인이 기억하는 자주 찾아와 흥미롭게 작업을 지켜보던 아이는 노노구치가 아닌 히다카였어요. 이로써 노노구치의 말이 다 거짓임이 드러납니다. 작품은 실제 히다카의 것이었기 때문에 이걸 노노구치가 자신의 시나리오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다 손으로 일부러 막 다 베꼈던 거예요. 그 사이에 이미 출간된 글을 자기가 쓴 것처럼 일일이 베껴서 보관해놨고 그리고 전 부인과의 뭐 로맨스 그런 것도 다 거짓이었어요. 이렇게 모든 추리를 마치고 노노구치에게 간 가가 형사.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이것을 무기 삼아 베스트셀러를 자신이 쓴 작품으로 그리고 친구의 죽음을 파렴치한 사람의 인과응보처럼 보이게 만들었던 노노구치. 고스트라이터라는 거짓말도 그가 심은 트릭도 모두 간파해낸 가가 형사 앞에서 침묵하는 노노구치입니다. 가가 형사는 수술을 받기로 한 노노구치를 찾아가 말합니다. 당신이 놓아둔 덫 때문에 이 사건은 당신이 계획한 일처럼 흘러갈 뻔했다. 제일 먼저 자기가 걸린 덫은 처음 목격자 진술에 낸 수필에서 히다카가 고양이에게 농약이 든 먹이를 먹여 죽였다는 내용을 보면서 자연스레 이제 수사를 하는 형사와 수사관들이 히다카의 첫 이미지를 나쁜 사람으로 애초에 편견을 실어버렸던 거죠. 독자인 저도 후반부까지 노노구치의 말을 당연히 믿고 히다카가 진짜 나쁜 인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소설을 읽었으니까 이것마저 끝내 간파해낸 가가 형사의 분석력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소설에서 나옵니다. 그런 그의 악의는 어디서 나온 걸까? 자신이 체포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얼마 남지 않은 인생까지 모조리 내던져 다른 한 사람의 인간성을 폄훼하려고 한다. 이건 대체 무엇 때문인가 하고 가가 형사는 생각했다. 예전부터 착한 학생이었던 히다카였고요. 그런 그에게 매사 부정적이던 노노구치가 열등감을 품었고 성인이 된 뒤에 다시 만났는데 성공한 작가가 된 히다카에게 질투심까지 느끼는 노노구치였어요. 그 와중에 암에 걸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순간 마음속 봉인되었던 그 악의가 계획적인 살인과 질투의 대상에 대한 이미지 추락과 자신의 위상을 높이는 시나리오를 쓰게 만들었고 모두가 다 속을 뻔했다는 것. 그리고 가가 형사가 형사를 그만둔 이유도 마지막에 회상처럼 나오는데요. 10년 전 가가가 가르쳤던 3학년 학생이 그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학생을 칼로 찔렀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괴롭힘의 주모자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무튼 마음에 안 든다. 아무튼 마음에 안 든다. 악이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과연 악의를 품게 되는 대상은 그럴만한 대상일까요? 요즘 묻지마 폭행, 살인, 괴롭힘 등 강력 사건이 많이 보도되어서 그런지 세상이 점점 더 흉흉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소설은 범죄를 단순히 추리하는 것이 아니라 동기를 파헤치는 데 중점을 둔 소설이라서 그런지 좀 더 특별하게 평단의 찬사를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날 때 읽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감사합니다.